오늘은 딸의 졸업식이었다. 22년 동안 기다려온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는 바로 그때 1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졸업식장에 나타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딸 앞에 서 있는 걸까?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오늘은 민지의 대학교 졸업식이었다. 22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엄마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을 위한 꽃다발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다. 16년 동안 혼자서 키워온 딸의 졸업식이니 더욱 특별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민지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뻤을까. 16년 전 그 비오는 밤 회사에서 돌아오던 남편. 정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다. 당시 6살이었던 민지는 아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고 수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지는 훌륭하게 자랐다. 성적도 우수했고 착하고 예의 바른 딸로 컸다. 오늘은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빠, 엄마가 함께 온 가족들을 보며 수지는 잠시 쓸쓸함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민지만을 위한 날이었다. 드디어 졸업생들이 입장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민지가 보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아름다웠다.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구나 싶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졸업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다. 수지는 민지와 함께 캠퍼스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와의 시간을 만끽했다. 그런데 메인 건물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였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수진의 시선이 멀리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꽂혔다. 그 남자는 졸업생 가족들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췄다. 그 얼굴, 그 눈빛, 모든 것이 16년 전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본 남편 정호의 모습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6년의 세월이 흐른 정호의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틀림없었다. 수지는 말을 잃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민지가 놀라서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민지의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진의 눈은 오직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도 수진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죄책감, 그리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16년 동안 준비했을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다. 민지는 엄마의 시선을 따라 그 남자를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보는 눈빛 같았다. 정우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졸업식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다. 수지는 그 발걸음 소리를 기억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의 바로 그 발걸음이었다. 정우는 수진과 민지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민지야, 그 목소리조차 16년 전과 똑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수지나 민지야, 정호의 목소리가 졸업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진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1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딸의 졸업식에 나타나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이기에 엄마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우리 이름을 아세요? 민지의 질문에 수지는 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져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16년 동안 억눌러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민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16년 동안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누구인데 감히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해요. 민지가 정우 앞으로 다가서며 엄마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정말 정우라면 1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리며 울었던 민지를 봤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정이 16년 동안이나 가족을 버리고 살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당황스러워했다. 엄마가 저 남자를 정우라고 불렀다. 그럼 설마 저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란 말인가?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여기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 정말 제 아버지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민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민지야,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1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엄마도 속았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지는 분노가 극에 달했다. 16년 동안 혼자서 민지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냈는지. 정우는 알까 생활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참았고 민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은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녔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민지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 참관 수업에 혼자 가는 민지를 보며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을 말하면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민지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6년이에요. 16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혼서리라도 보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졸업식의 행복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상황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수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6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할 곳이 아니에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럼 어디서 하라고요? 당신 집이에요. 16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우가 급하게 손을 저었다. 수진아, 제발 차근차근 설명할 기회를 줘. 민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요. 저기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엄마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수지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과연 정우가 어떤 사정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정이 16년 동안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었다. 세 사람은 캠퍼스 내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우는 16년 만에 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란 민지를 보니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한없이 아쉬웠다. 수지는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고 민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카페에 앉자 정우가 입을 열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16년 동안 너희들을 버린 것 같아 보였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시신 확인까지 했어요. 그게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정말 교통사고가 있었어.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보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날 데려갔어. 무슨 소리예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누가 아빠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이었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겉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연루되었고 어느 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불법적인 일이요? 돈 세탁이었어. 해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저 평범한 회계팀 직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진실을 알고 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서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았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협박했어. 수진이와 민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내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교통사고를 가짜로 만든 거예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 그들이 다른 시신을 내 것으로 바꿨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시신이었지. 나는 그날부터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했어. 김정우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그럼 16년 동안 어디서 뭘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시골 어느 마을에 숨어 살았어. 그들의 감시를 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연명했지. 그러다 5년 전부터는 조금씩 그들의 조직이 해체되기 시작했어. 해외 수사기관들과 국내 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쳤거든. 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다. 그럼 왜 그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안전해졌다면 그때 와야 했잖아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두려웠어. 너희들이 날 용서할지 확신이 없었어. 수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민지는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야죠. 맞아요. 민지도 동의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엄마도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런데 민지 졸업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 신문에서 우수 졸업생 명단을 보고 우리 민지인 줄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지 어머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 16년 동안 줄곧 너희들을 찾고 있었거든. 민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싶었어.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도 희생자였다. 하지만 16년 동안의 고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정호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16년 동안 너희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거라고 추정한 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예상일들 모두 적어놨어. 수진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정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었다. 민지 첫돌 추정일, 민지 생일 수진이 생일, 결혼기념일 모든 기념일들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마다 그리움의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다. 민지도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아빠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적은 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로 그리워했구나 싶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설령 정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16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아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민지가 물었다.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너무 위험했어. 그들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들을 심어놨거든.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 그래서 일단 숨어야 했던 거야. 수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도 16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정말로 5년 전부터 안전해졌다면 그때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정우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지금은 정말 안전한 거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완전히 끝났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나를 찾는 사람도 더 이상 없어.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살자고 하실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민지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의 사정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카페에서의 긴 대화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호는 혼자 모텔에 방을 잡았고 수진과 민지는 함께 집에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16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의 졸업식 날의 말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다. 민지는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6살이었으니까 기억할 만한 것도 많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품에 안긴 기분 높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삶은 너무나 선명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2인 삼각을 하는데 자신만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 아버지가 없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울며 집에 온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들. 수지는 거실에서 정우가 남긴 그 낡은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16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적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민지의 성장 과정을 추측하며 적은 글들을 보니 정우도 많이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1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특히 마지막 5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안전해졌다면서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을까? 수지는 민지가 아빠 없이 자라며 겪은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사춘기 때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던 모습, 친구들 아버지를 부러워하던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던 모습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민지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수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아빠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아빠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이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내가 결정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을 따르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민지가 답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답은 없어. 우리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자신들도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16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감당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색했지만 대화는 필요했다. 저예요. 민지예요. 어디 계세요? 모텔에 있어. 어젯밤 잠은 잘 잤니? 못 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민지는 대학교 근처 조용한 공원을 제안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든지 물어봐. 숨기지 않을게. 16년 동안 저희를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매일 보고 싶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엄마 생각을 했어. 특히 내 생일이나 입학식 같은 날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 그럼 왜 5년 전에 안전해졌을 때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 번 왔었어. 3년 전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멀리서 봤어. 너무 예뻐서 감동받았어. 그런데 졸업식 후에 엄마와 함께 웃으며 사진 찍는 너를 보니까 행복해 보였어. 내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망칠 권리가 있나 싶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라질 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16년 동안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한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 민지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의문이었다. 3년 전에 나타났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너와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다만 가끔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어. 민지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였다. 16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엄마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니까요. 맞아,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민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어머니와도 충분히 대화해야 했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수진에게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수진은 정우가 3년 전에도 왔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신경이 되었다. 그때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우리 천천히 결정해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며칠이 흐른 후 수진은 정우에게 연락을 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정우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수진이 장소를 정했다. 집 근처 작은 찻집이었다. 16년 전 정우와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다.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16년 만에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는 자리였다. 찻집에 들어선 수진을 보며 정우는 가슴이 뛰었다. 16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어정쩡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민지가 제일 중요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수진의 말을 들었다. 민지가 6살 때부터 혼자 키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민지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몸이 아파도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놀고 싶어하는 민지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6년 동안 그 고생을 혼자 감당했구나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없으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민지 키우는 비용은 줄일 수 없잖아요. 밤늦게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청소일도 하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하고.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6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에 민지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할 곳도 없었고, 수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찻집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수진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정호도 함께 울었다. 16년 동안 자신이 없는 사이 아내와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직접 듣고 보니 견딜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지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민지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어.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서러워요. 수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16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은 처음에는 몸을 경직시켰지만 곧 그대로 두었다. 내가 정말 못났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나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핑계만 대고 있었어. 5년 전에 안전해졌을 때 바로 와야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미뤘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수지는 정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16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다.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가족을 떠나는 게 쉬웠을 리 없잖아요. 정우는 수진의 이해하는 마음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매일 밤 후회했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계속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았어.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수진이 말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정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다릴게.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다. 16년 전에 그 눈빛이 여전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요. 수진이 제안했다.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시간을 두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16년 동안 각자가 겪은 일들, 아팠던 순간들, 그리웠던 기억들을 나누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지에게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많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정호는 더 이상 모텔에 머물지 않고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당장 같은 집에서 살기는 어려웠지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천천히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민지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16년 동안 잃어버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 정호는 민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려고 노력했다. 오늘은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16년 만에 가족 식사였다. 수지는 정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기억해내어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정호가 특히 좋아하던 오징어 볶음까지. 정호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수지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문을 열었고 정호는 과일과 꽃을 들고 서 있었다. 들어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16년 만에 들어서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들은 대부분 예전 그대로였지만 곳곳에 민지가 자란 흔적들이 보였다. 벽에 걸린 민지의 상장들, 졸업사진들, 그리고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가족사진들. 하지만 그 모든 사진에서 자신만 빠져 있었다. 아빠, 여기 앉으세요. 민지가 식탁의 한 자리를 가리켰다. 정호가 앉던 자리였다. 수진이 음식을 차려내자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6년 전 그 맛 그대로였다. 수진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맛있어요. 정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뜬 후 말했다. 정말 옛날 그대로예요. 수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16년 동안 이 맛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다. 민지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아빠, 제가 요즘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정말 궁금해.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니? 마케팅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해요.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게 많지만 재미있어요. 정호는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딸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16년 동안 놓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싶었다. 수진도 이야기에 동참했다. 민지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아이였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쓰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정호는 수진과 민지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부러웠다. 16년 동안 이들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과 일상들이 있었고 자신은 그 모든 것에서 빠져 있었다. 아빠는 그동안 뭘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농사 짓고 살았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 도시 사람이 갑자기 농사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어려웠어. 첫 해에는 거의 망했지.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다만 항상 외로웠어.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과 민지는 그동안 정호도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혼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16년의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농사는 그만둘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응,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너희들 곁에 있고 싶어서 서울로 왔거든. 수지는 정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16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고 싶었다. 아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낼 거예요?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마음에 달려있어. 나는 엄마가 편한 방식으로 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당장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면 어떨까요? 민지는 부모님의 말에 안도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건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다. 정호는 기뻐했다. 정말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지도 동의했다. 그리고 가끔씩은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돌아가려고 할 때 수진이 말했다. 다음 주에는 민지 회사 창립 파티가 있는데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대요. 같이 갈까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정말 괜찮을까? 민지가 대답했다. 제가 동료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16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집을 나서면서 정우는 뒤돌아보았다. 불이 켜진 집 안에서 수진과 민지가 설거지를 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16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풍경이었다. 이제 조금씩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16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시간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세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정우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진과 민지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끔 나들이도 나가게 되었다. 오늘은 민지의 생일이었다. 23번째 생일이자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정우는 며칠 전부터 민지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고민했다. 16년치 생일 선물을 한 번에 줄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다. 생일 파티는 집에서 하기로 했다. 수진이 민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고 정우는 민지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수진이 말해준 치킨과 피자를 준비했다. 민지야 생일 축하해. 정우가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뭘까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포장지를 뜯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예뻐요. 정우는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목걸이는 별 모양 펜던트인데 아빠가 16년 동안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민지를 생각했다는 뜻이야. 민지는 감동받았다. 정말 예뻐요. 계속 차고 다닐게요. 수진도 미소를 지었다. 정우가 민지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16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케이크를 자르며 민지가 말했다. 작년 생일과는 정말 다른 기분이에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완전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정우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고마워 아빠를 받아줘서. 엄마도 고생 많았어요. 민지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16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워주시고 이제는 아빠까지 받아들여 주시고. 수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저녁 정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 너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민지가 관심을 보였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 지금 내가 사는 원룸은 너무 좁고 이 집도 민지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니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새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 수진과 민지는 깜짝 놀랐다.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다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지는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준비되었을 때 말이에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16년 동안 혼자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정우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고 민지도 원하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답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당연하지, 충분히 생각해봐. 몇 달 후 수지는 정호에게 함께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새 집은 세 사람이 함께 골랐다. 거실이 넓고 각자의 방이 있는 아파트였다. 이사하는 날 정호는 16년 동안 농촌에서 모아온 작은 짐들을 가져왔다. 그 중에는 수진과 민지의 사진들도 있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런 사진들도 있었어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다. 16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물론 멀리서였지만.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호도 나름대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16년 만에 진짜 가족으로 한 식탁에 앉은 것이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지가 부모님께 물었다. 정우가 답했다. 우선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하고 싶어. 엄마도 이제 조금 쉬었으면 좋겠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동안 민지 키우느라 포기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민지는 부모님의 계획을 들으며 뿌듯했다. 가족 모두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정호는 16년 만에 가족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잠들었다. 비록 각자의 방에서였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16년 동안의 외로움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새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정우가 커피를 내리고 수진이 토스트를 굽고 민지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평범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지가 말했다. 맞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도 동의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6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사고로 시작된 긴 이별이 드디어 끝났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가족이 탄생했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졸업식 날의 충격적인 재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